안목, 안목. 그냥 시공사를 고를 수 있는 안목. 안목을 기르는 데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뭐를 해보니까 이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쵸. 자재도 그런 것 그렇고, 같아요. 예, 자재도 그렇고 시공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알 수도 없고, 네. 나무집 협동조합보다 사실은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는 시공사는 얼마든지 많다. 다만 여기는 모든 걸 오픈한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처음 안녕하세요. 뵙는데 파주에서 오셨다고요? 예. 예, 파주에서 김포까지, 여기 김포 강화죠? 예. 네, 강화도까지 어쩐 일로? 2년 전에 저희 네. 집을 지어 주신 그 시공사와 그 팀장님께서 여기에 또 현장을 하고 계셔서 네.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 응원차 겸사겸사 들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강화도에 있는 건축 현장인데요. 목조주택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거 골조 올라가고 지금 타일백 쳐놓고 위에 지금 지붕에서 뭐 벤트랑 뭐 이런 거 시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무집 협동조합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부터 사실 구독자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께 나무집 협동조합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2년 전에 파주에서 나무집 협동조합을 통해서 건축을 하셨던 건축주님을 현장에서 또 마침 뵙게 돼서 오늘 인터뷰 요청을 급하게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 2년 사시면서 만족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그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자재가 들어가게 되고 또 뭐 기계가 딱딱딱딱 만들어주는 자동차처럼 뭐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아주 조금의 하자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외딴 곳에 지어진 주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굉장히 넓은 타운하우스 부지에 저희 집 이외에 30채가 넘는 다른 시공사에서 짓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시공사가 집을 지은 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렇죠. 비교가 확실하게 비교해서 되겠네요. 본다면 30채나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만족이고요. 대만족. 특히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아니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짓는 건데 이게 뭐 1, 2천만 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기 집에서 다른 시공사에서 지은 건축주들이 자기 집에서 나타난 하자를 가지고 저희 집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너네 집 혹시 이런 일이 있니? 너네도 이러니? 그러니까 뭐 너네도 어디 새니? 너네도 어디 결로가 생기니? 뭐 이렇게? 네네네. 기준이 저희 집이 기준이 돼서 저희 집에도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분들께서 조금 안도하시고 그런 건 원래 그런 거구나. 또는 반대로 만약에 혹시 어디 부분이 뭐 이상이 생겼는데 거긴 어떠냐?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하면 그럼 우리는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시공사에다가 하자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대처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네요. 예를 들면 단지에서 지금 한 30채 정도가 지어져 있는데 집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지어놓은 집들이랑 어떻게 보면 직영공사 하신 거니까 비교를 했을 때 본인들이 하자가 생기면 이게 그냥 경미한 하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건축주님 집이랑 비교를 해서 판단하고 여기 괜찮은데 본인들 그러면 이제 그쪽 시공사에 좀 컴플레인 넣고 그쪽 스트레스 좀 받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집을 지을 때 들어간 건축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부터 비교를 시작해서 뭐 자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을 기준으로. 지금 비용을 제가 나중에 건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비용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평당 얼마냐 이거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파주에 그럼 2년 전에 몇 평 정도를 지으셨는데 얼마 정도에 하셨는지. 나무집 협동조합에 집을 짓는 분들은 건축비가 평당 얼마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네네. 이건 말 그대로 말씀하셨지만 집 장사하려고 하는 시공사에서 또는 그동안 아파트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평당얼마다라는 것에 건축을 그대로 같이 이제 접목해서 생각하시는 건데 네. 전 저희 집이 평당 얼마다라고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냥 저희 집이 이제 건축이 건축 면적으로 하면은 한 41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데크는 제외하고요. 네, 데크는 적진 않네요. 제외하고 예. 그냥 뭐 40평이라고 봤을 때 네. 인테리어를 제외한 비용 뭐 그런 것들은 2억이 안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뭐 몇 평에 2억이다라고 하면 뭐 듣는 입장에서는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뭐 단열재도 어떤 단열재를 쓰는 네. 것이냐, 그렇죠. 똑같이 단열재를 하루 만에 대충 쑤셔 넣느냐 아니면 2, 3일에 걸쳐서 꼼꼼하게 쑤셔 넣느냐 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세라믹 사이딩도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K묘 회사 것도 있고 뭐 다른 제품도 있고 또 같은 세라믹 사이딩이지만 패턴에 따라서 가격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두 조합해 보면 사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싸게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님은 잠깐 들어보니까 제가 17년도에 이제 전원주택 분양받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18년도에 지으신 거죠, 그럼? 네네. 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집 협동조합 저는 사실 작년에 네네. 뭐 카페 같은 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공부를 좀 하시다 보니 여기를 알게 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경로로 이렇게 조인 되셨는지 좀 네네. 그 사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건축에 대해서는 정말 1도 모르고 지어진 집들만 보러 다니다가 말 그대로 지어진 집 사는 것보다는 내가 짓는 게 좀 더 싸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무턱대고 그냥 저희 땅에 시공을 하는 회사에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네. 했는데 제가 이제 집을 짓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를 좀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집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고요. 네. 다만 어떤 시공사를 선택했을 때 그나마 나은 시공사구나라는 그런 안목, 그냥 시공사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데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가 네네네. 저희한테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 시공사에서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한다거나 그들이 건축주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건축주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금액이든 어떤 시공 기술이든지 간에. 그래서 어차피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해버리면 착공을 해버리면 더 이상은 물을 수 없다. 그런 심정으로 그러면 어떤 데를 고르는 게 나을까라는 쪽에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술보다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그 기술을 공부했다라기보다는 집을 짓는 내 집을 지어줄 시공사는 이런 성향이어야 돼. 좀 그쪽으로 저는 더 공부를 해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제가 이제 저희 집 지어주신 팀장님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고민을 했냐면 우리는 하다못해 창문 하나의 위치마저도 설계 도면을 그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햇볕이 들어오는 각도나 이런 것들을 대충 설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빛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이런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밖에 보이는 뷰라든가 뭐 내가 거기에 의자를 놓고 앉았을 때 또 시야라든가 이런 건 또 전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보통 그냥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 정도 보고 많이 그래서, 갔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는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 집을 지을 때에는 중간에 가변형으로 좀 짓다가 보면은 내 마음에 조금 뷰가 안 들면 틀 수도 있고 창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창 허물을 예를 드는 건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하고 뭐를 해보니까 이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쵸. 자재도 그런 것 그렇고, 같아요. 예, 자재도 그렇고 시공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알 수도 없고 네. 사람들이 흔히 좋다라고 하는 자재와 시공 기술도 네. 1, 2년만 지나면 아 그거 아니었다 그쵸. 라고 그럴 수 하는 있죠. 사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알 수도 없고 고집을 피워서도 안 된다였어요. 다만 그때그때 상황 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집을 오랫동안 지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진솔하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무집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네. 저는 다른 시공사들을 직접 발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여기 제 집을 지어주는 팀장님도 제가 포천으로 갔습니다. 직접 그 추운 겨울에, 네, 추운 겨울에 가서 사실 뭐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대뜸 가서 제가 집 지어져 있는 거 보면 뭐 압니까?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그냥 팀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때 느낌을 오는 게 있죠. 확실하게 받았어요. 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그래서 이분이라면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본다거나 또는 어떤 것들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귀찮게 했을 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보면 포용해 줄 수 있는 성향의 시공자이시구나. 뭐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시공사를 컨택한다고 할 때 기술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나랑 궁합이 맞을까? 네. 이 사람이 그것도 저는 조금 중점을 뒀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알아봤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무집 협동조합을 처음에 찾게 된 계기는 네네.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이제 어떤 카페에서 네. 저와 이제 어떻게 비슷한 건축주의 입장으로 어떤 카페인지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 탁천사라는 아이디를 예, 가지신 예. 분이 네. 있는데, 헬퍼님. 네네네, 예, 그분이 이제 당신께서는 집을 짓고 싶어서 언젠간 난 나만의 집을 지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 공부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그 방대한 자료를 네. 둘 곳이 없어서 카페를 만드셨는데 우연찮게 거기를 들어갔다가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것도 네.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저도 2번 정도 들어봤어요. 네네네. 네. 그분의 수업을 들어도 사실은 어려워서 잘 몰랐습니다. 네. 수업을 들었는데 잘 몰랐고요. 다만 저와 비슷하게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저에게는 더 유익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헬퍼님도 너무나 열심히 수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게 저에게 다 흡수되진 못했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 정말 경험 많고 연륜 있으신 그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시공사를 골라야 돼, 뭐 어떤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 거기에는 집을 3번째 지으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저 좀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거기 돌아다니면서 결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 나무집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여기를 추천해 줬던 이유는 나무집 협동조합보다 사실은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는 시공사는 얼마든지 많다. 다만 여기는 모든 걸 오픈한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생겼을 때 그 글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좋다.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아시잖아요. 모르시나? 제 영상 좀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네, 조금 제가 건축 관련된 인터뷰 영상 사실 빌더분들 것도 여러 개 올리고 하자 관련된 것도 좀 올리고 이러면 처음에는 그분들도 사실 조금의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어필을 하세요. 근데 막상 영상 올라가고 나서 이제 댓글로 어떤 시공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까는 게 올라오면은 그거 영상 내리면 안 되냐고, 지워주면 안 되냐고, 이런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무집 협동조합은 굉장히 오픈해놓고 본인들의 실수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픈해놓고 네네.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네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추천해주신 그 헬퍼분도 그러셨고, 거기에 같이 참석했었던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집 협동조합을 가장 많이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나무집 협동조합의 카페를 가입해서 보게 됐고요. 인연이 있으려고 했나 봐요. 네. 제가 살던 그 당시에 아파트 살고 있었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나무집 협동조합에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 그때 있었습니다. 생겼네. 네네. 딱 인연이 됐네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집이 그때 그 건축주분께서 네. 단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중 스터드로 건축하시고. 이중 스터드? 이중 로그하우스 제가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네네. 경량 목조를 지금 이중으로 그렇죠. 이중벽으로 말 그대로 이제 벽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엇갈려서 두 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그분과 대화를 많이 했고 그분이 이제 단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밀성이잖아요. 그쵸. 그 기밀성 확보를 위해서 뭐 우리 그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 보면은 현관문에서 이제 비닐을 이렇게 붙여놓고 풍압 네. 테스트 같은 거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나무집 협동조합 좋구나. 그 생각을 진짜로 제가 느꼈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지? 어떤 팀장님을 모셔야 될까? 그 협동조합 안에서도 네네네. 팀장님들을- 여러 팀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진짜 나하고 성향이 맞아야 돼. 왜냐면 그쵸. 저도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성향이고, 그죠. 저도 제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는 걸 알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려면 나보다 훨씬 더 약간 어른이고 좀 성향이 좀 나를 좀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분이었으면 더 좋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마다 좀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제 공부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집 저 같은 경우에 하자난 거 다 보지 못하시고 일부 영상만 보시고서 이제 저를 욕하실 때, 뭐 댓글로 조금 이제 네거티브하게 남기실 때, 아니 너무 싸게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 가격 깎으려고 후려쳤지, 뭐 이거 아니면 두 번째가 건축주가 너무 공부를 안 했네, 대한민국 건축 시장에서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사실 첫 번째 싼 것도 아니었고 저희 집이, 두 번째 공부를, 아니 전원주택 짓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영 건축이 아니라 이제 단지 분양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받듯이 빌라 분양 받듯이 그냥 가서 잘 짓는 이제 시공사가 한다라고 이제 상담해서 괜찮으면 그냥 믿고서 계약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공부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까였었는데 딱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이 시공사 선택할 수 있는 안목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부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사실 지금 한 20분 넘게 했죠. 이쯤에서 옆에 지금 미소를 짓고서 저희 인터뷰를 바라보고 계신 나무집 협동조합의 이사장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자, 카메라 세팅 좀 하고요. I'm living on a ground because my roots are here. It makes me proud. I have never forgotten it. You don't have to understand about how I got past you.